자,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미세먼지가 다소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내일 정도까지 해서 좀 해소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해외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이나 전체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 부분들에서 보면 지난주 후반하고,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는 모르지만 뭐 최고치 경신 관련된 부분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신고가 파동 부분들, 이제 기업 실적 호조, 그 다음에 경제 지표도 뭐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1.8% 정도 상승 부분을 했고,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도 한 0.4% 정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주들 실적, 특히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순이익이 전년 대비 한 20%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 관련된 기대치 부분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에 반등을 하면서 어닝 시즌에 따라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중국도 신고가가 근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유가 관련된 부분도 지금 브렌트 기준으로 거의 뭡니까 70달러 정도 근접을 하면서 에너지도 역시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지수 자체로 보면 다우지수도 지금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근처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 자체가 지수보다는 초반에 주간 총정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돈의 유동성 부분들이 풀어지는 상태에서 뭔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자산의 재확대, 자산 가치 부분들, 현물의 가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현물 주식의 전체적인 상승세가 이끌어지면서 시장의 신고가 파동 부분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나스닥이라든지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 관련된 부분들은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여기에 유가 역시 동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다. 그럼에 반대로 하락한 게 하나 든다 하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 94선에서 91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90.97 정도에서 지난주 후반에 마무리가 되면서 91선을 하회를 했는데 90선을 하회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80대 후반 정도까지 추가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바라는 유로화는 강세가 나오고 있고, 원화도 강세가 나오고, 엔화도 최근에 소폭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달러가 약세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관련주들, 수혜주와 비수혜주 종목군들이 이렇게 어떤 방향성 부분들 달리하는 그런 시장 자체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주에 증권주가 신고가 파동 부분들 나오고 있죠. 저는 거의 동일선상의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본격적인 상승 파동 부분들을 하면서 신고가 파동 부분들 보였을 때 상당히 큰 의미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 얘기 드렸다면,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신고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금융주, 은행주들의 신고가 파동 부분을 먼저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포스코의 신고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마지막보다는 최근에 이제 강세 부분들, 지난주 후반에 상승 파동 부분 있거든요. 증권업종까지 됐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전기전자 쪽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 자금이 작년 하반기에 차익 실현 부분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됐고, 그 자금의 이동이 지금 허리에 관련된 산업재라는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로 이동을 좀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자금, 풍선효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어요. 한쪽에서 상승 파동 부분을 크게 이끌어지면 그 외의 종목군들의 버블을 일건 고가 돌파 부분이라든지 레벨업 부분들에 됐던 종목의 가치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른 쪽에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헬트리온하고 그 외의 종목군들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부분들이 작년에 너무 격차가 컸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보면 추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발표될 그 지수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 부분들 300개 종목으로 지금 설정이 좀 됐어요. 물론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가기는 하겠지만은 중용주의 비중 자체가 의외로 상당히 좀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기존의 상승 파동을 이끌었던 종목 외에 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쪽에 지수 편입에 따라서 지수 편입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쪽 경기 민감주라든지 산업재 관련된 섹터 부분을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고가 돌파 부분들이 최근 일부 나왔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시간 추세 매매 부분으로 끌고 가야 되는 장세라는 걸 기존 매매 전략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용주 쪽에 액티브 장세의 확대가 좀 확대가 좀 더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이제 패시브 전략이 될 것이냐, 액티브 부분 될 것이냐에 올해는 그 액티브 쪽에 어떤 자금 활동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북한의 주간에 이제 나왔던 내용, 이슈 관련된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이란 핵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가 조건부로 일단 유예를 했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식이에요. 뭔가 으르렁거리게 해놓고 핵 협상 부분도 폐지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뭘 지금 충동질했나요? 이란 내부의 어떤 반정부 소외 사태 부분도 일어날 수 있는 계기 부분 만들었고, 거기에 또 트위터를 올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계속 이간질을 좀 했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시간 지나서 조건부 유예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음 단계 부분들로 한 시간을 좀 벌어놨죠. 그러면서 계속 이간질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타켓이 이제 중국과의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 1월달 후반에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시장에 출렁거리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씩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정부의 경고 메시지라고 할까요? 중국 정부의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매도를 확대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부분들의 관점 부분들을 좀 딜레이 연기할 수 있다,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의 루머가 나왔고, 지금 오늘 이제 15일입니다만은 잘하면 이번 주 정도에 미국 상무부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기는 합니다.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시 발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데, 철강 관련된 부분 있죠. 우리나라도 여기도 약간 여파 부분을 있을 것 같아요. 철강 조사 결과 부분을 미국 시장에 트럼프에게 제출 부분들 돼서 이걸 관련돼서 트럼프가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 부분들을 할 것인지,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의 지적재산권 부분들을 좀 걸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조사 관련된 조사가 제출이 좀 됐기 때문에 여기를 공표를 할 경우에는 중국도 거기에 만만치 않은 반격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경기가 상승 부분들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계속 흔드는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했던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 부분은 높진 않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업체 부분들, 화웨이가 미국 통신업체 이번에 진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무산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미국의 업체 부분들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산이 좀 됐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계속 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미국과 지난번 이란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또 보험료 관련된 부분에 서로 으르렁거리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마트 7월 8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마트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바뀌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마트 매장이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피코코 서비스라든지 이런 그 브랜드, 노브랜드 관련된 산업붕하고 이마트24 편의점 관련된 부분들까지 한번 쫙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마트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몰이 매출 1조 원 돌파, 참고용 트레스도 1.5조 원 정도 돌파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주말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GM이 그 차기 모델을 하나 제시를, 신차 관련된 부분들의 디자인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데모 모델부터 나왔는데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4세대 자율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은 우버 쪽에 납품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핸들 없는 4세대 자율차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하고, 이번 주에 그 KI 사장이 이제 미국 출장 부분들을 간다합니다. 로키드 마틴하고 차기 사업 관련된 입찰 전에 최종 가격 조율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격 조율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 추정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 부분 마무리를 하면, 셀트리온 자금이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 중형주 쪽,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액티브 장세 부분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이 관련된 흐름 부분들이 이미 2주 전, 신의 12월 말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에서 종목군별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상승 파동 부분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월 15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